증시 올라서 좋은데 개인의 힘입니다. 지금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거든요.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쌍끌이 매도인데 현물 시장에서는 개인이 좀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은 외국인이 강하게 삽니다. 외국인 매수가 현재 7천 계약에 육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순희 부장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 줄부터 알려주시죠. 네, 일단 시장 오늘 흐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장 스크리닝 키워드는 지속되는 실적 발표와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들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실적 좀 주목해보는데 종목별로 등락이 확실하게 좀 엇갈리더라고요. 스크리닝 같이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되는 기업들 급락하는 현상들 계속 보실 수 있겠는데요. 미국 시장이 그렇듯이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컨셉 못 맞춘 기업들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모레퍼시픽 장 초반에 급락했었는데 추가 하락하면서 지금 마이너스 24%까지 가 있는 상황 보실 수가 있겠고, 반도체 쪽에서 심텍도 컨셉 하회하면서 급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 실적 발표하면서 변동성 많이 커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특히 LNF도 지금 컨셉 좀 하회하면서 하락폭이 7%대에 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실적 발표가 종목들의 영향을 좀 강하게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아침에 삼성전자 퀄테스트 통과 이슈 나온 다음에 삼성전자는 강해지는데 지금 반대로 하이닉스는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일단은 아시다시피 암흑해 이어지면서 ADC 항체들에 대한 기대감 커지면서 지금 시가총액 큰 제약바이오 섹터주들 상당히 강합니다. 오늘도 HLB 제약이라든지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강세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스코텍도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유한양행도 강세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미약품도 오늘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바도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 강세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펩트론을 비롯해서 알테오젠 등에서 제약바이오 섹터 시총 상위 종목들과 주요 종목들 다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비만 관련주들도 강세 흐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낙폭이 크긴 합니다만 음식료 섹터주들도 좀 일정 부분 좀 반등하면서 제일제당이라든지 오리온, 농심 등도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좀 변동성이 어제는 많이 좋았었습니다만 실적 이슈로 조금 빠지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리포트가 나온 LG전자도 좀 반등에 나서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대일렉이라든지 현대건설기계 등 약간 제공 관련주들도 강세입니다. 오늘 피팅 업체들 상당히 좀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까 말씀드린 피팅 업체들 다 마찬가지로 대왕고래 관련 프로젝트 관련한 종목들 상당히 강합니다. 가능성 90% 얘기까지 기사화되면서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면서 이쪽 섹터주들 좀 강한 흐름. 전체적으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섹터 강한 모습이고, 재건 섹터 강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장 이렇게 해서 또 종목별로 상당히 좀 다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IT부터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이 퀄테스트 통과 뉴스가 나왔는데도 지금 움직임이 그다지 좀 활발하지는 않습니다. 한 2%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랑은 또 차별화되는 움직임, 이 두 종목 오늘 장 좀 온도차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지 못하는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약세입니다. 특히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들 매도세가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연속적으로 한 일주일째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엔캐리 자금 계속 환매 성산 얘기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외국인들 매도세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좀 집중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콜템과 된 거가 확실하게 삼성전자에서 그렇다라고 좀 말을 안 해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또 약세고, 엔비디아가 요번에 또 이제 블랙웰 같은 경우 이제 설계 문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3개월 정도 인도 지연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엔비디아 또 하반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또 올라오고 있는 상태죠. 28일 날 엔비디아도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약간 좀 반도체 종목들은 좀 눈치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하이닉스는 또 삼성전자가 콜을 통과했다라는 기사와 함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좀 거의 엔비디아 독점 형식이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소식과 좀 반해서 하이닉스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 내에서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이 좀 중심을 잡아주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그 하부권에 있는 종목들도 다 좀 약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장비주들은 좀 어제부터 조금씩 흐름은 개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리노공업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바닥권에서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한미반도체는 좀 여전히 약한 모습이고요. 전체적으로도 좀 약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텍도 지금 실적 발표하고 좀 하락이 좀 있는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섹터주들이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에 좀 눌려 있고 엔비디아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좀 매도 속에서 좀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는 점 좀 염두에 두시고요.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외국인들 수급이 돌아서는 시점 이쪽을 조금 기다려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좀 전에 실적으로 오늘장 한 주를 주셨는데 실적 가운데서 LNF 보겠습니다. 2차전지 가운데서 하반기 그래도 소부장 가운데서는 LNF가 상대적으로 나을 거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이었는데 LNF에 대한 오늘 레포트를 보니까 단기에 개선이 어렵고 앞으로도 계속 한동안은 적자가 지속될 거다. 뭐 목표가도 대폭 하향 조정하고 이런 레포트들 나왔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증권가에서 나왔던 사실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어긋나게 되면 증권사 레포트에 대한 신뢰도도 좀 떨어지게 되는 것 같은데 2차전지 섹터 전반으로 오늘장 대체로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오르는 종목군들도 중간중간 있긴 한데 LNF가 7% 정도까지 밀려 내려가는데요. 2차전지 뭐 빠질 만큼 빠지지 않았냐, 실적 안 좋은 거 알았어서 반영되지 않았냐라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부장님 시각은 어떠세요? 저도 지금 뭐 말씀 주신 대로 빠질 만큼 빠졌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어지는 악재가 많죠. 벤츠 화재 난 거, 또 어저께는 기아차 화재 난 거, 배터리들이 문제죠. 벤츠는 이제 중국산이었었고, 이제 기아차는 국산이었었는데 배터리 화재가 그게 국산에도 좀 나다 보니까 어제는 상대적으로 국산 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괜찮았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약세입니다. 사실 2차 전지 섹터주들의 반전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ESS 쪽의 확대 이쪽에서 조금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다시 또 최근에 인공지능 또 엔비디아 이런 쪽들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이쪽도 같이 좀 주춤해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차 전지가 캐즘을 좀 돌파하고 뭔가 개선 효과를 보려면은 지금의 이 화재 문제, 이제 충전 문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선하는 뭔가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뭐 더욱더 이제 시장에서는 전고체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화재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는 계속 또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2차 전지, 뭐 그 다음에 뭐 풍력, 태양광 이쪽에 조금 돌파구를 찾는다라면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 해리스 후보가 지금 선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트럼프를 뭐 앞질렀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러닝메이트도 상당히 좀 진보적인 쪽이고요. 그러다 보니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면은 일단 3개월밖에 안 남은 미국 대선이 관건이기도 하겠습니다만은 금리 인하가 되면은 태양광, 풍력 2차전지 이런 쪽에 계속적인 긍정적인 시그널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뭐 가장 암흑의 최악의 시기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2차전지 소재들이 이제 가격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 부분들이 조금 이제 부담인데 요런 부분들이 조금 완화되는 시점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LNF 같은 경우도 이제 양극재 쪽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뭐 ESS가 좋아지거나 그다음에 전기차 시장이 더 확대되면 당연히 이제 좋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뭐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올라가는 게 지금 대주전자 선보 정도 좀 눈에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바닥을 좀 잘 잡아내고 잘 버티는 느낌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지금 계속되는 화재 악재 이 부분을 좀 돌파하려면은 결국은 실적에 대한 시그널 내지는 업황이나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한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지금의 조정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최근에 찍었던 저점을 강하게 하회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2차 전지 섹터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모아갈 수 있는 시기 뭐 이렇게 한번 봐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IT 쪽과 2차전지 쪽 살펴봤고요. 또 실적하면은 아모레퍼시픽 오늘장에서의 급락도 우려가 많습니다. 간략하게만 아모레퍼시픽에 국한한 부분으로 봐도 될지 지금 OEM 쪽으로는 상당히 안 좋거든요. 한국콜마나 코스맥스는 같이 밀려가지고 화장품 전체적으로는 어떤 시각이세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아모레퍼시픽이 코스 RX 빼고 나면 완전히 엉망진창이었죠, 실적이.
기본적으로 아모레가 중국 쪽 이쪽에서 타격이 계속 심했다는 게 내용이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맥스도 한 번 더 맞고 한국 코올마도 맞고 말씀하신 대로 OEM, ODM 업체들 중에서 중국 쪽 비중이 좀 꽤 있는 업체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냥 뭐 지금 클리오라든지 실리콘투라든지 다른 종목들도 같이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이도 다 빠지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화장품도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컸었고 다시 또 코로나가 또 유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도 조금 안 좋은 흐름이 있는데 미국 경기, 소비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 부분까지 다시 부각이 되면서 화장품 섹터주들이 좀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이 실적 발표하기 전까지 상당히 좀 강했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클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화장품 섹터주들이 실적이 계속 앞으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 기대마저도 주가에 그동안 좀 많이 반영됐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급락 이후에 실적 발표와 함께 기술적인 반등세가 계속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전고점을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 동안은 계속 좀 기술적 트레이딩에 조금 국한하시는 대응이 화장품 섹터한테는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유한타증권 박진혜 부장이었습니다.